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3부 삶이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시 혼자 끙끙대지 마라. 내 머리로 모든 인생살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미 터득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 무엇보다도 건물 자체를 보아야 한다. 자체 건물이건 임대 건물이건 시설이 화려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병원 시설이 호화롭다면 당연히 의사는 병원을 꾸미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환자의 건강과 재정 상태보다는 자기 호주머니 사정을 진료에 더 많이 반영할 것이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의사 개인의 소비 취향이다. 의사가 차고 있는 시계나 장신구가 호화롭다면 그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셋째로 의사의 나이를 보아야 한다. 젊은 의사는 나는 별로 신음하지 않는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당신이 만난 의사는 수련 기간 동안 당신과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의사일 수 있다. 넷째, 의사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봐라. 다섯째,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양의건 한의건 절반은 도둑이라고 생각해라. 어느 한 의사만 알고 있는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째, 중병일 경우 절대 어느 한 의사의 말만 듣지 마라. 일곱째, 첨단 시설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좋지만 한의사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시도하라. 열 번째, 가족 중 누군가 특이병에 걸렸지만 당신이 만난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 배운 것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일 수 있다. 그 정도 지식은 당신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임을 믿어라.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서류 기록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당신은 우선 사건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변호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변호사가 신이 아닌 이상 당신이 설명을 제대로 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자신의 사건 내용을 변호사에게 글씨로 써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록 재판에서는 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서류에서 많이 제시한 쪽이 당연히 유리하다. 당신이 사건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잘못 만나면 그것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첫째, 사무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변호사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 제출 서류를 사무장이 다 꾸미고 변호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빼먹고 마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변호사가 자만심이 가득 찬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셋째, 변호사들 중에는 뜻밖에도 법 논리 싸움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 글 쓰는 솜씨가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 암기 실력만 뛰어나고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넷째,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변호사의 도움받건 혼자 소송을 진행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거의 판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법조문들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처는 자바함경에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미루어하는 것, 둘째는 그대로 하는 것, 셋째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길이 약교의지이며 그 가르침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책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최대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예컨대 주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실전은 다른 책들을 먼저 읽어라. 3.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4.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5.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한다. 6. 책을 깨끗이 다루지 마라. 중고책으로 팔아먹을 생각이 없는 한 책은 지저분하게 읽어라.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읽어가면서 나가는 생각들이 있으면 낙서도 하라.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7.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읽어라. 8.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을 몰아서 읽어라. 교과서가 아닌 이상 무슨 책이든 2, 3일 안에 끝장을 내야 전체 맥락이 잡히는 법이다. 9. 탐나는 대로 읽어라. 별도로 독서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책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항상 책을 갖고 다녀라. 10.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라. 11. 일을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읽어라. 12.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마라. 13. 청소년이 아니라면 역사 속 인물들의 위인전은 나중에 봐라. 14. 화끈한 책을 멀리해라. 어느 대학 도서관을 막론하고 도서 대출 10위권에서 절대 다수는 판타지 소설이거나 무협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책은 당신이 그런 책을 쓰는 유명 작가를 꿈꾸거나 게임 스토리 작가가 아닌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주 책방에 들러라.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면 읽은 시간이 당장은 없어도 우선 구입은 하라. 지독히도 책을 안 읽는 풍토 때문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초판 3,000부도 안 팔린 채 사라져간다. 3,000권 중 한 권을 입서해서 읽었다고 치자. 대한민국 4,700만 인구 중 3,0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이다. 차별화는 경제게임에서 최고의 선취점을 얻는 무기임을 명심하자. 협상 능력을 길러라. 여기서는 좀 허브 코겐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네요. 나는 나 나름대로 직원에게 협상에 대한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다. 하나는 오리엔탈 스타일인데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웨스턴 스타일이다. 마지막 하나는 막무가내 책의 형태인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갱스터 스타일이다. 협상을 하다 보면 오리엔탈 스타일로 유교적 가치에 의거해서 접근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에 대처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취하되 좀 더 높은 유교적 가치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웨스턴 스타일에 반드시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다. 나는 한국 직원들에게 우리가 불리하면 오리엔탈 스타일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라고 했다. 사람 사이의 수많은 일들이 사실 모두 협상에 의한 것이다. 운명적 사랑을 믿지 마라. 운명적 만남의 두근거림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 DNA가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당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원시적 느낌이다. 이성과의 만남에서 누구나 외모 혹은 첫인상에 호감을 느껴야 관계를 열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지적시켜주는 사랑의 시간은 길지 않다. 기회는 사람이 준다. 윗사람에게 잘해라. 당신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며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회 수여의 결정권자는 사람이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기회를 제시한다. 이것이 기회의 법칙이다. 기회를 주고 싶은데도 기회를 받아먹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 사업가들과 부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옷차림이나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과연 당신보다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봐라.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건방을 떠는 사람으로 일단 비춰지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 외의 업무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육체 노동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상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그 절약에는 상사의 개인적인 일도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웬만큼은 포함될 수 있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그것을 통과 의례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면 질진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술 속에서 헤엄을 치지 않는 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성공할 남자를 고르는 법.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섬겨야 하는 윗사람들에게만 세심하다. 이런 사람은 아부에 능하여 출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으로부터는 섬김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권위의식들에 물들어 남편감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택시를 탈 경우에도 아무 곳에서나 차를 잡는 놈은 싹이 노란 놈이다. 좌회전을 하는 순간부터 깜빡이를 켜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 정말 싹이 샛노란 사람들이다. 담배를 필 때 창밖으로 죄를 떠는 놈들 역시 싹이 노란 놈들이다. 뒤에 차들이 붙어 쫓아오고 있음에도 앞 유리창에 워셔액을 뿌려대며 브러쉬로 닦아내는 놈들도 싹이 노란 놈이다. 운전을 거칠게 하는 놈과 과속을 일삼는 놈들은 당연히 피하라.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고자 속도를 냈다고 말하겠지만 그런 놈이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하며 운전 집에 돌아와서 하는 것은 TV 켜는 형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운전 중 양보를 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를 하는가도 살펴보아라. 운전 하나를 갖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 성공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쁜 사람이 지나갈 공간을 터주는가도 살펴라. 휴대폰 벨소리를 끄는 것조차 깜빡하는 놈들은 문제가 있는 놈들이다. 작은 것 하나 세심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계유지비. 부당함에 대한 침묵과 삭힘은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신에게 생계유지비가 있건 없건 상대가 누구이건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을 들춰서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것을 내뱉을 수 있는 태도, 즉 당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를 두려움 없이 갖고 있는 것이다.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을 치상시키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라.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월급 위에 특별히 돈이 나올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에 열심히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이 절약되는 불편함보다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편리함을 택하는 경우들이다. 아버지가 파는 떡도 싸야 사고 형이 파는 떡도 맛있어야 사 먹겠다는 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라. 둘째, 구매 시점을 파악해라. 물건을 쭉 늘어놓았다가 문 닫기 직전에 정리하는 물건들이 싸다. 전문일과 가격 협상을 할 때도 직원들을 월급날 하루 전이 유리하다. 3. 가격 구조를 파악해라. 좋은 구매 방법은 이 도배지는 한 롤에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이 제품의 부자재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다른 곳들과 품목당 비교를 하고 남는
도매질은 반품하는 조건으로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다. 4. 유통구조를 파악하라. 5. 판매자의 입장을 살펴라. 6. 현금을 지불해라. 카드 판매사의 오너를 만나지 못하는 상품을 살 때나 카드는 판매사의 오너를 만나지 못하는 상품을 살 때나 사용하는 것이다. 7. 마케팅 기법에 속지 마라. 벼룩시장에서는 모든 물건이 다 싸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물건을 쌓아놓고 팔거나 흰 종이에 큰 글씨로 파격 세일이라고 써놓았다면 믿으면 안 된다. 8.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9. 상품 내용을 파악하라. 10.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사자. 11. 평상시에 가격 정보에 민감해라. 나는 광고 전단지도 종종 살펴보면서 물건값을 알아두려고 한다. 12. 협상해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저지르는 대표적인 잘못은 가격 협상을 시작할 때 판매자 기분이 나빠할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아니 돈은 당신이 지불하는데 뭐가 미안한가?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협상을 해라. 접대를 받지 말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접대는 상대방과의 이른바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상대방에게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포즈 노릇을 하는 이런 식의 접대는 관행으로서 여기지 않은 집단은 적어도 한국에서 종교계 일부계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에 접대하는 거라고? 영업상 필요하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볼 때 그런 수준의 접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핑계김에 같이 즐기려고 하는 자들일 뿐이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접대비로 사용할 금액만큼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불시에 과다 접대를 받게 되면 반드시 계산을 해주었다. 명심해라. 사업상 당신을 접대하고자 애쓰거나 돈봉투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더 깎을 수 있거나 품질이 경쟁자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하고의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 이득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하고의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 이득이다. 아내들이여 남편부터 변화시켜라. 어떻게 해야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우선 남편에게 달려있다. 제 아무리 학벌이나 직장이나 직업이 좋아도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책을 읽는 것과는 담을 쌓았고 텔레비전 앞에 있기를 즐기며 어쩌다 책을 읽어도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내용이고 자기 생활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카드 빚도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남편 역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다. 그 남편의 대갈통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면 가난한 생활과 일찍부터 친해지던지 아니면 일찌감치 헤어져라.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노력은 멀리한 채 즐길 것 다 즐기고 쓸 것 다 쓰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부자들은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들이다. 태양과 달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도 엎어놓은 항아리 속을 밝히지는 못한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 한다.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소득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알자.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이나 어떤 그 말들이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편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인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중이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선동을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큰 거짓말일수록 잘 속일 수 있고 쉽게 넘어간다. 망연회를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제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책에 나오니까 어느 부분은 좀 인정하는 것도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반성문을 쓰고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라. 그것이 회사와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망년의 의식이다. 새롭게 각오를 하고 싶다고? 지금이다. 지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금부터 그 각오를 시작해라. 회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분위기가 삭막하다고 불평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장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아니 직장에서 일하러 오지 사랑과 이해와 우정을 찾아오는가? 회사가 무슨 교회나 사찰인 줄 아는가? 회사에서 사랑과 우정을 찾다가 정작 개인적인 고민이 생기면 옆 동료보다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상의한다. 정리해고의 사회학. 어느 사업에 들어든지 인사관리와 인건비는 큰 문제가 된다.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자본과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업체보다 고정비용을 적게 들여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무능한 직원들 때문에 인건비 부과금이 가중된다면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휴머니즘의 향기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2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던 쥐 총수 잭 웰치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투자라는 것이다. 루이스 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누구와 이웃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원을 사랑하고 직원에게 투자하라. 그러나 누가 회사의 이득을 가져올 직원인지는 가려내자. 아무리 변화와 자기개발을 외쳐도 마이동풍으로 받아들이고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간부급들 중에 컴맹이 수룩하다. 악화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쟁의 법칙을 자꾸만 무시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배워서 해로될 일을 대부분 외부에 발주하는 직원, 업무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 직원, 시키는 것 외에는 도대체 할 줄 모르는 직원은 빨리 해고하라. 사장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펴지 못하거나 사장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 직원, 사장과 똑같은 취미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친해지려고 애쓰는 직원도 역시 무용지물이다.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인간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타오르게 할 불꽃이 없다면 출몰하는 배에서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잘 안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열심히 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불꽃이 없기 때문이다. 도전정신이 내게는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불꽃이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관련 지식들을 계속 찾아가고 법제처 홈페이지 관련 복귀를 계속 파고들고 그런 것들인데 요즘은 새벽까지 그렇게 하곤 했다.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령 일이 중간에 잘못되어도 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빠른 시일에 찾아낼 것이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몇 번 넘어져도 좋다는 자세를 가져라. 말쑥한 무릎보다는 상처투성이에 꿰맨 자국도 몇 개 있는 무릎을 부러워하며 당신 앞에 던져질 현실의 삶에 도전하라. 삶이 만만하다면 미래는 없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지금 당신이 믿는 그 어떤 것도 내일 휴지통에 던져질 수 있다. 삶은 내일이라도 뒤집어진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절약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 생각만 가득한 칸트의 입에서는 조만간 거미줄이 쳐진다. 행동하는 나폴레옹이 되어라. 전문가라고 모든 걸 다 맡기지 마라. 어떤 전문적으로 봐야 될 게 있으면 최소한 5권 이상의 책을 골라 읽어라. 컨설팅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함을 잊지 마라. 당신은 정말 시간이 없는가? 이 부분은 좀 저와 생각이 많이 맞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저도 그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단위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놓치고 있는 시간들, 비효율적인 시간들에서 알게 되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시간 단위로 한 달만 상세히 기록해 평가해봐라. 그러면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 저자 구본형은 하루를 22시간으로 여기고 이 시간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한다.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승자는 적이, 패자는 친구가 많다.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당신에게는 어깨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다. 당신의 아군이 적군이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 사업체와 내 직원들과 그 가족뿐이다. 당신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군이 된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특히 그 아군에게 돈이 많거나 일에 미친 사장이 있다면 조심해라.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 신경을 쓰라.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해라.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세상이다.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거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 그런 것들에서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세이노의 성공담.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숨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든다. 전쟁이 낫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여기는 이제 그 세이노님이 2023년에 이 책을 좀 마무리하면서 써준 글인데요. 여기서 중요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연장선상에 녹아있다. 상의 현장에 부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삶을 온전히 체험할 때 생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3부까지 책을 다 읽어봤고요.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좀 3부로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제가 좀 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책에 그 욕이 좀 많아서 좀 순화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이 자기계발 이런 쪽도 있고, 그리고 그 생활의 지혜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 책값이 7,200원 밖에 안 합니다.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도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